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치권 이슈 바로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대통령실, 용산의 카드. 네,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여사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 용산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란 말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카드가 나올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평가는 다들 좀 걱정을 하고 있죠. 네. 저는 이제 용산도 그런 부분에 대한 카드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카드 어떤 걸 좀 제안하실 예정인지 조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마 용산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속실 그리고 또 예. 아마 전반적으로는 그 사회복지 봉사활동, 이해 활동을 좀 자제를 한다든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과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과 부분도 포함될 수 있겠죠.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한 것을 보면 어디서 분명히 관련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김영우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김상훈 정책위 의장입니다. 예. 그래서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용산과의 긴밀하고 내밀한 소통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저분이 뭐 이렇게 그런 활동을 많이 해온 분은 아닌데 예. 무슨 특정 계파에 속한 분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걸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한다 이랬는데 예. 그래서 지금 다소 이제 좀 추상적이긴 한데 예.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일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예. 김건희 여사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단 무언가 카드를 내놔야 된다라는 이제 주문인 것 같은데. 주문이면서 동시에 압박도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워낙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이제 점잖고 근데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시는 분이라 그렇죠. 특별한 얘기를 지금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예. 다만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 대외 활동 자제 뭐 이 정도만 대외활동 말씀하셨는데 자제. 용산이 카드를 내놓는다면은 상당히 그럴듯한 카드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막연하게 뭐 공개 활동을 자제하겠다, 봉사 활동에 국한하겠다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뭐 활동 전면 중단이라든지 이 정도가 나와줘야지 그냥 제2부속실 다시 하겠다 이 정도 가지고는 글쎄요 세간의 민심을 달래기는 역부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과가 포함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김 여사의 직접 사과일까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뭔가 카드를 내놓는다면 그게 저는 가장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게 있어줘야 그나마 조금 그 어떤 김건희 여사 의혹을 둘러싼 뭔가 변화의 시작이 시작이죠 시작.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 전에 3대 요구를 했잖아요. 네. 활동 중단, 그리고 인적 쇄신, 그리고 관련 의혹 조사 협조 이 세 가지였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 뭐 여러 가지 의혹을 풀 수 있는 그 조사 내용 이거는 아직은 정리가 잘 안 됐죠. 당에서도 안 됐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차치하더라도 우선적으로는 인적 쇄신이라든지 근데 공개 활동, 대외 활동과 관련되는 강력한 그 카드, 다짐, 뭐 성찰, 사과 이런 정도가 있지 않으면 그렇군요. 지금 온통 김건희 여사의 의혹,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녹취록 이 공방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과연 대통령실이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또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지 여부도 사실 확인이 안 됐어요. 김한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상훈 정책위장이 대통령실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상당히 애매한 표현이어서 본인의 그냥 바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최근에 여야가 총선 공통 공약
관련해서 그렇죠. 합의한 부분이 있고 예. 상당히 구체적인 이제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네. 아마 관련해서 김상훈 정책위장이 대통령실하고 구체적인 정책 관련 협의는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군요. 그 과정에서 이런 얘기도 같이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 예. 저희가 봤을 때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는 지금 선택지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 왜냐? 예. 대외 활동 자제 지금도 자제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예. 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죠. 그리고 김 여사의 문제는 명태균 씨 같은 부분이나 아니면 명품백 부분이 대외 활동에서 생긴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 그거는 비공개적인 활동에서도 실질적으로 국정에 관여하거나 인사 개입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일을 했다라는 거라서 예.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세 번째,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청와대 대통령실의 협조가 없으면 예. 국민들이 수긍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예. 특별감찰관 문제도 네. 직접 한동훈 대표가 요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야당은 특별감찰관은 좀 늦었다. 네.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특별감찰관의 한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이 된 이후의 일만 감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사건은 특별감찰관이 관여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 예. 특별감찰관은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압수수색을 한다라든지 이런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기소를 할 수도 없고 예. 검찰에 고발을 하거나 수사 의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수사가 검찰보다도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는 뭐 면죄부를 주는 그런 제도다. 특검의 대체제가 될 수는 없다. 보완은 할 수 있지만 그렇군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 내에 개파, 그러니까 뭐 친윤 친한 간의 설전도 오갔고요. 그리고 갈등 양상이 커지고 있는데 오늘 여당의 중진 의원들 권영세 의원, 또 나경원 의원, 김기현 의원 등 중진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주요 내용은 당이 좀 더 소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좀 결자 해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중진 의원들이 모였어요. 되게 이례적이에요. 예, 거기다가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 박형준 시장, 부산시장. 예, 오세훈, 박경준 시장도 또 예. 참석을 했고요. 그게 이제 오히려 더 제가 볼 때 의미가 있는데 중진 다선 의원들이고 우리 당에 오래 있었던 분들이죠. 예. 정치를 오래 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느끼기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아마 문제 의식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찬 모임을 한 것 같고. 예. 근데 성명문의 제목도 정치란 무엇인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데요? 그렇죠.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좋은 얘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군요. 예, 대통령께서도 결자 해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라는 말은 없지만 예. 당도 당의 중심을 잡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난 갈등을 좀 염려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예. 근데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제가 볼 때. 예. 그렇게 또 당의 중진들이 모였으면은 오히려 이 정도의 분들이 오히려 대통령하고 한번 대화를 나눈다든지 네. 그런 것도 요구를 한다든지 지금은 이제 누군가 그렇군요. 예. 해결책을 만들어야지 조찬하고 좋은 얘기만 하면은 글쎄요,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난 사진이 없나 봐요. 예. 그 사진 있으면 보여주세요. 그리고 예. 과거에 이제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수요 모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예. 당에서 이분들이 초선 재선 때 이제 그 당의 개혁을 또 예. 정치 개혁을 주장했던 모임의 멤버들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개혁성은 인정을 하겠지만은 예. 지금 문제를 풀려면 뭔가 해결책을 강하게 제시하거나 요구하거나 이 정도를 해줬으면 어떨까? 예. 제가 너무 많이 기대를 하는지 몰라도 그렇군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취임 100일을 맞는 한동훈 대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요. 김학의 의원은 내일 기자회견 때 한동훈 대표가 무엇을 말해야 된다고 보세요? 무엇을 말할지는 누구나 알고 있는데 예. 그것을 얘기한다기보다 되게 추상적인 국민의 눈높이로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대통령한테 요구하셨던 그 얘기를 그대로 해야죠. 국민들한테. 예. 본인이 생각하는 현재 사안의 해결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용기 있는 거라고 네.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대표가 그냥 어디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한다고 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 예. 해결을 하고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 사정상 아. 예를 들어 특별감찰관을 도입하겠다. 예. 공개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수용이 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예. 왜냐하면 얘기했다가 그게 반영이 안 되면 그 자체가 또 공격 포인트가 된다고 내일 한 번 더 생각하고요. 요구를 할까요, 대통령실에? 저는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거다. 아, 우리가 그렇군요. 이렇게 추진한다라는 얘기는 못 할 거라고 보고요. 예. 저는 아까 국민의힘 중진들이 모인 국민의힘 게 중진 의원들이요? 예. 그 부분은 사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견제였다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윗장문을 보면 예. 한동훈 대표의 편을 들기보다는 예, 가장 예. 중요한 부분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문제에만 매몰돼 본질을 소홀히 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렇군요. 그 얘기는 어떻게 예, 보면 예. 대통령실에 손을 들어주는 예. 차기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들 아닙니까? 그렇군요. 이런 분들이 결국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는 모임이 아니었나라는 그렇게도 생각이 들고 읽을 수 배석한 있겠네요. 분이 예. 김병민 부시장이거든요. 네. 그 얘기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주도해서 네. 본인의 차기 주자로서의 어떤 행보를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관련 내용인데 다음 키워드 또 듣고 가겠습니다. 자, 키워드 보여주세요. 장동혁 최고위원이네요. 정치력이란 단어를 썼는데요. 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놓고서 여권 안에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은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장동혁 최고위원은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의총으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 전에 해결하는 게 좋다. 근데 의총으로 가더라도 표결까지 가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표대결로 가기 위해서 공개의총까지 하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만 보여준다. 꼭 특별감찰관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이 상황을 다른 방식으로라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 정치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네, 이 장동혁 최고위원은 대표적인 친한계 의원으로 꼽히고요. 그런데 어제 회의 때 최고위원 회의 때는 김종혁 최고위원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또 친한계 최고위원인데 공개 요청을 하자 그리고 특감 추진 관련해서 표결도 하자 그리고 국민께 다 공개를 하자라고 했는데 오늘 또 역시 같은 친한계 최고위원인데 장동혁 최고위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뭐 친한계 정치인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지금 모든 그 대회에 발표하는 내용을 조율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각자 의견을 얘기하는 거고 예. 아마 그게 한동훈 대표 스타일이 아닌가 싶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기대도 되고 이제 조금 걱정도 되는데 예. 각자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너무 제가 다른 볼 때.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경험상 보면 예. 이것도 뭐 과거의 문법인지 몰라도 이 문제는 당 대표하고 원내 대표하고 둘이 단판을 지을 문제는 아닙니다. 아.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될 게 아니죠. 예. 우리가 의원총회가 있고 또 당의 국회의원들이 존재하는 한 의견 교환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토론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 도시락을 먹으면서 몇 시간이 돼도 이야기를 하고 네. 다만 이게 표결로 가거나 공개적으로 이게 다 그냥 모든 게 다 공개되면 네. 분명히 봉숭아학당 소리를 들을 그래요? 것이고요. 예. 예. 제일 좋은 것은 토론을 아주 그 뜨겁게 하되 예. 치열하게 하되 전체적인 총의를 모아가는 게 이제 정치력입니다. 지도부에. 그렇군요. 그렇게 예. 해가지고 우리는 많은 다양한 의견이 이렇게 있었지만은 지금 전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기로 그래도 우리가 뜻을 모았다라고 네. 의총장 문을 열고 나와서 그게 공개가 돼야 그렇군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정치를 하는구나 예. 이렇게 되지. 예. 이거 처음부터 뭐 찬반 표결로 가면 찬성이 되던 아니면 부결이 되던 엇비슷하게 갈리던 그거는 완전히 분당이에요. 예. 우리가 2016년, 2015년, 2017년 수없이 많은 의총을 해봤거든요. 예.
의총 정말 뜨겁습니다. 네. 안에서 삿대질도 하고 욕도 하고 정말 그 육탄전을 벌일 직전까지 갔었어요. 국회의원들이. 예. 근데 그게 의총이죠. 예. 그렇게 하고 결과는 다만 부드럽게 내용은 강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발표하는 게 그게 정치력이라고 보고 제 욕심 같아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민생 문제하고 국제 문제, 남북 문제도 중요합니다. 이런 정책 의총도 반드시 해라. 그래야 이게 여당이고 어떤 뭐라 그럴까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이다. 그렇군요. 명태균 얘기만 하지 말고 말이죠.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감찰관 문제는 사실 여야 합의로 풀어야 될 문제 아니에요? 네. 민주당도 같이 추천을 하지 않으면 특별감찰을 어떻게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당 내에서도 지금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부정적인데 당내에 불화만 조장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100% 맞는 내용이죠. 그렇군요. 전혀 쓸데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만 효과는 있어요. 국민들의 오해를 하고 있죠. 특검 없이 특별감찰관이 대체제가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최소한 보수층 지지자들은 그래, 특검은 어렵지만 특별감찰관을 하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저 과정에서 만약에 특별감찰관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리고 나면 결국 민주당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죠. 민주당이 추천 안 해서 특별감찰관을 하지 못해서 대통령실 견제를 국회가 못하고 있다. 저는 처음에는 저렇게 싸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미리 서로 약속대련을 하시는 건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로 왜 싸우지? 본인들이 둘이 싸워서 한쪽이 이기면 그거대로 민주당이 따라갈 것도 아닌데 저는 이 2014년, 15년 당시에 이 특별감찰관 임명할 때 여야가 위원회까지 새로 만들었거든요. 임시위원회. 왜냐하면 국회법상 국회는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한다고만 돼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이 조금 미비한 부분인데 그래서 어떻게 싸우시고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이걸로 절대 특검의 대체제가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두 분들께서는 좀 무의미한 싸움은 이제 그만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야당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특별감찰관은 사실은 민주당이 계속 요구했었던 사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대로 추진하고 특검은 특검대로 추진하는 것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건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원래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거는 공수처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공수처가 새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문재인 없이도 정부 때 임명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죠. 특검이 그런 역할을 수사까지 할 수 있으니까 잘할 수 있겠지 기대했는데 안타깝게 또 공수처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저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선례를 생각하면 제도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것만으로 내부의 문제를 다 찾아내기는 어려울 거다 생각합니다. 김방규 의원께서는 특별감찰관이 윤석열 정부 출범 때 맞춰서 임명됐었더라면 어땠다고 보세요? 그래도 한계가 있었다고 그래도 생각합니다. 한계가 있었다고 왜냐하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도 아니고 민정수석하고 불화 때문에 민정수석을 감찰하려다가 사실상 쫓겨났거든요. 현실적으로 강제 수사력이 없는데 김건희 여사가 뭐를 하는지 어떻게 일일이 특별감찰관이 다 알겠습니까? 조직도 되게 제한적이라서 저는 대통령실 내부보다는 원래 취지는 친인척들, 그러니까 사촌 이내의 친인척이 대통령을 이제 힘에 등에 업고 뭔가 이권에 개입하는 이런 것들을 원래 막으려는 게 기본적인 취지라서 김건희 여사를 감찰하기는 어려웠을 거다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양당 원내대표의 모습이네요. 독재 대 끝장입니다. 어제 민주당 주도로 여당의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운영위 소위를 통과했는데요. 여기에 따른 여진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의회 독재란 말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늘도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탈출구가 없다며 끝장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국가 헌정 질서 파괴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모조리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들입니다.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 독재를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들이야말로 국회를 이재명 대표 방탄과 권력 장악의 도구로 악용하는 의회 독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국민 앞에 석고 대제하고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그 어떤 탈출구도 없음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만 30여 건에 달합니다. 가히 초대형 의혹비리 종합백화점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국민과 함께 진상을 규명하고 죄를 지은 자들을 처벌하도록 끝장을 보겠다는 말씀 거듭 약속드립니다. 네, 김만규 의원님이 보니까 한 방송에서 특검 대신 특감은 한동훈 개인의 승리다 네. 이야기하셨는데요. 당으로서는 완전히 자멸하는 길이다. 그렇죠.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당내에서 야당 역할을 하면 대중의 관심을 받죠. 그런데 그 야당 역할로 인해서 결국 지도부나 당 자체의 문제점을 공격하는 거라 예. 결국 한동훈 대표는 당이 본인이 대표로 있는 당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사안 갖고 원내 의총에서 표결을 한다? 설레도 없는 일이고 이거는 본인이 원하는 바를 구현해내기 위해서 예. 당내 갈등만 초래하고 중간지대에 있는 50명은 결국 내가 어느 편인지를 강요받는 예.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강요받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예. 당이 쪼개지는 상황을 대표가 만든다면 예. 제가 봤을 때 뭐 이건 자멸의 길이고 예. 그에 대한 책임은 더 강하게 한동훈 대표한테 물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잠시만요. 뉴스 속보가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어서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교육부가요, 의대생의 조건 없는 휴학을 승인했다. 이거 관련해서 허용을 했다. 교육부가 의대생의 조건 없는 휴학 승인 관련해서 교육부도 허용을 했다는 뉴스 속보인데요. 전국의 40개 의과대학 운영 대학교 총장과 오늘 교육부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내용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의대생의 조건 없는 휴학 승인. 지금 의대생들이 사실상 수업을 거부하고 휴학을 신청한 상황인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의대생의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허용하기로 했다라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전국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들이 교육부에 조건 없는 휴학 승인 허용을 건의한 상황이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김한규 의원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예. 이번 국감에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예. 교육부 장관한테 의대생은 휴학할 네. 자유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다른 대학과 달리 의대는 뭐 공익적인 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휴학하고 싶다고 휴학해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을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예. 아무리 의대생이라고 할지라도 예.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벌써 10월 달입니다. 예. 학기가 다 끝나서 수업을 전혀 안 듣는 상황인데 예. 이 친구들이 휴학을 안 한다고 하면 전부 다 유급이거든요. 낙제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의대생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허용한 겁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관련 소식은 정리가 되면 또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독재냐 끝장이냐 여야가 계속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설특검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 관련 수사를 할 때에는 그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없애는 그렇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 여야 합의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위헌 이런 걸 이야기하기 이전에 예. 이게 이번에 그 야당이 밀어붙인 게 국회 규칙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의 국회 규칙을 여야가 합의를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예. 그건 뭐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무슨 집의 가운을 정하는데 그냥
아버지 맘대로, 엄마 맘대로, 뭐 큰아들 맘대로 막 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그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은 아무리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에 이런 어떤 특검을 할 때 여당은 제외시킨다는 게 딱 들었을 때는 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죠? 여당이니까 대통령실 수사를 하는데 여당 쪽에서 추천한 사람이 특검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야당. 이렇게 되면은요. 근데 이게 법제화되면 상설 특검이 상시적으로 정부, 여당, 대통령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상설 특검을 굉장히 악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잖아요.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은 상설 특검으로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특검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길게 볼 필요가 있다. 당장은 속 시원해 보입니다만은 그래서 이거는 야당만이 추천을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겠다. 제 생각이 좀 들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나 명태균 관련 이런 많은 의혹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고 또 짜증나게 만들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국회 규칙을 다수당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김학의 의원님이 이 여당 배제 규칙 개정안 국회 규칙이긴 합니다만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나요? 이게 일반 특검법이 통과됐으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건데 이제 특검법을 저희가 통과시켜도 계속 거부권으로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으로 찾은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회 규칙을 바꿨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원하는 일반 특검, 상설 특검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법에 보면 대통령이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돼 있고요. 국회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2명을 대통령한테 추천하면 그 중에서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해야지만 특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규정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거를 바꾸더라도 여전히 대통령이 특검을 추천 요청하고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는 대통령을 압박하는 수단이지 이걸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검을 대체할 수는 없는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에서는 이제 연일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김 여사 특검법이 지금 3번째 발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발의하면 할수록 의혹도 많아지고 규명할 것도 많아지고 악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의혹이 많아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명태균 씨가 뭐 녹음 파일이나 아니면 SNS 메시지가 몇 장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땐 지금 20개가 아니고 갈수록 늘어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쯤에서 여야 합의해서 몇 개로 줄이는 게 오히려 여당에 아니면 김건희 여사한테 좋은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저희가 초안을 만들었을 뿐이지 여야 협의해서 그중에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부분으로 줄이는다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저희에만 기다리지 말고 그러면 그냥 여당에서 적절한 안을 내시면 그걸 기준으로 논의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직접 발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렇죠. 지금 발의하기는 어렵고 지금 이제 야당의 기본 전략은 그거죠.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무조건 가가지고 그 특검을 징검다리 삼아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죠. 사실은 이미 그 움직임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장외투쟁 일정도 지금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야당은 지금 이제 뭐 거의 매주 뭐 적어도 격주로 아마 이제 그 장외 집회를 하는 겁니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외 집회를 이제 정당 또 국회의원이 장외 집회로 아예 나갈 거를 이제 계획을 하고 마음을 먹고 지금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거는 누가 봐도 이제 특검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너무 이제 시민단체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김건희 여사 특검은 하나의 이제 구실이고 물론 그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마 뭐 조사 수사 이런 게 필요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명태균 씨가 이제 지금 계속 뭐 어제도 그렇고 뭐 계속 공개를 하던데 예. 저런 거는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 공천 개입 같은 경우는 조금 쉽지가 않아요. 예. 규명하기가. 왜냐하면 이거는 청탁이나 뭐가 의뢰가 있었다고 해도 결국 누군가를 공천하기 위해서는 공관이라고 하는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가지고 예. 최고위에서 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역대 모든 공천이 수사의 대상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 그게 금품이 오가거나 금전이 오고 가면은 이제 그거는 확실하게 불법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공천 개입을 과연 수사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엄청나게 정쟁으로는 가겠죠. 예. 근데 그걸 다 밝히려면은 국민의힘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통화 녹취 내역 다 공개가 돼야 되고 압수수색해야 예. 되고 사저 압수수색해야 되고 용산 압수수색해야 되고 그렇군요. 그 제가 볼 때 그거는 국정 운영에 너무나 큰 부담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김한규 의원님, 여당에서는 김민 여사 특검을 만약에 통과시키게 되면 네. 결국은 그게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방금 저도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8석 이상 의원이 동의해야지만 가능한 거고 예.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적인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예. 왜 이렇게 국민의힘이 자신이 없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희가 추진한다고 해서 예. 이제 특검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비위 사실이 나와도 예. 그게 탄핵 사유에 해당한 수준의 중대한 문제여야지만 국민의힘이 동의하시지 않을 겁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 일단 제가 걱정하는 거는 예. 바로 무슨 대통령 탄핵 사유나 어떤 법률적인 문제로 바로 비화가 되지는 않는데 예. 그런 거죠. 이제 정치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그 포토라인에 쓰고 그러면서 또 다른 녹취가 공개되고 뭐 이런 거. 그게 예. 꼭 불법은 아니어도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분위기는 그런 탄핵 분위기를 만드는데 굉장히 네. 좋은 촉매제 역할을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마 그거를 야당은 모름지기 준비를 할 겁니다. 더더군다나 11월 되면은 이제 이재명 당대표 그 재판 예. 1심 선고가 2개나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덮기 위한 그런 전략도 분명히 저는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